안녕하세요. 찐프로 안준영 변호사입니다. 예, 요새는 그 유튜버 분들도 법률 자문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유튜브 프로덕션 회사들도 제가 자문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법도 미비하고 또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판례도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어서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는 분야가 또 유튜브 관련 법률이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남을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남을 속여서 다른 사람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하는 걸 이제 형법상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유튜브의 뒷광고도 어떻게 보면 시청자를 기망하는 행위이기는 분명해요. 간혹 몇몇 유튜버들은 내돈내산 이래가지고 내 돈 두고 내가 샀다 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의 정도가 좀 시청자를 기망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다만 형법상 사기죄로 유튜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그냥 명예실추로 그냥 끝나는 거네요. 예, 근데 많은 유튜버 분들은 이 형사상 처벌보다 훨씬 많은 금전적인 또 사회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뒷광고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죠.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유튜버 분들은 유료 광고 포함 이런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광고 표시에 관한 이제 규정을 하는 법률인데, 아직까지 유튜버는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보긴 좀 어렵고, 오히려 광고주분들이 이런 법률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법률로 유튜버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이고요. 다만 어찌됐건 그 유료 광고를 표시하지 않는 건 시청자들에 대한 기만 행위고, 그럼 신뢰도의 하락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위의 지침인데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이라는 지침이 올해 드디어 9월 1일부터 공정위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심사 지침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서 이걸 어긴다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공정위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나오니까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꼭 준수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가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요. 유튜버 분들 광고를 받으시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표시를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심사 지침,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초상권은 본인의 이제 특별한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얼굴 같은 사진을 썼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초상권은 실제로 소송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크게 많이 못 봤는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폰트 사용이에요. 요즘은 폰트 개발자들도 다 폰트로 돈을 벌기 때문에 남이 만든 폰트를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한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요. 폰트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폰트를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 천만 원까지 보상을 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폰트가 재밌는 게, 폰트를 오픈해서 공개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도 자세히 보시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가 된 폰트더라도 내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블로그나 돈을 버는 유튜브에 사용하게 되면 폰트의 저작권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속계약이라고 하면 연예인이랑 연예인 기획사만 체결하는 좀 특수한 계약이었죠. 예. 근데 요새는 유튜버들도 연예인처럼 그 유튜브 기획사랑 전속계약을 많이 체결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전속계약서의 효력이나 전속계약서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방문 상담을 요청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옛날에 우리 유명한 사건들 있죠. 동방신기 케이스나 카라 케이스처럼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을 문제로 법적으로 소송이 크게 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앞으로는 유튜버 분들도 연예인들처럼 이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 유튜브 기획사랑 많이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제일 많은 게 수익 아니에요? 수익이요? 그쵸.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덜 되는 게 유튜버 분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인지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조금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전속 계약을 뭐 10년, 20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3년 이렇게 짧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유명해지면 수익률을 더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고 이래서 오히려 수익률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실은 수익 창출이 계정을 통해서 구글로부터 받는 게 되게 크죠. 근데 구글 본사는 그 계정에 연동된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유튜버와 유튜브 기획사의 계약이 깨지더라도 이 유튜브 채널은 계속 살아서 자기 혼자 계속 수익을 창출하죠. 그러면 이 채널을 과연 유튜버와 유튜브 기획사 중에 누가 가져갈 건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법적인 문제고 이러한 문제점은 연예인의 전속 계약에서는 여태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법적 다툼이에요. 예. 그러면은 보통 결론을 어떻게 내나요? 아직까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신생 유튜버 분들보다는 유튜브 기획사들이 좀 더 힘이 세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본 대부분의 계약서는 그 유튜브 계정의 소유권을 기획사가 가져가는 게 되게 많았어요. 한동안 유튜브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유튜버 덕자씨 사건 또 이런 케이스예요. 계약이 끝났는데 그 덕자씨가 촬영했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계정은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덕자씨는 계약이 끝나고 나서 수익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되죠. 결국은 유튜버가 몇 년 동안 읽어놓은 이 채널이 통째로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회사한테 귀속이 되어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5대5 뭐 이렇게 계약을 그런 것도 조항을 다 써놔야 되는 거예요? 유튜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튜버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계정만큼은 내 개인 계정으로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 가져올 수 있게끔 계약서를 써두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계약이 종료한 후에 그 내가 여태까지 방송을 했던 계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향후 몇 년간 몇 대 몇으로 배분을 한다. 이런 좀 구체적인 조항을 넣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수익은 좀 내가 포기할 수 있지만 이 콘텐츠, 내가 만든 콘텐츠, 내 얼굴이 나온 콘텐츠만은 끝까지 내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저와 같은 변호사를 찾으셔가지고 계약서의 자문을 받아보시면 조금 더 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연예인의 전속 계약에 관한 분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인 표준 전속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획사건, 연예인이건 그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유튜버 콘텐츠에 대한 표준 계약서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서 한 장 한 장 쓰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제가 많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유튜브는 처음부터 이게 내 직업이다. 이걸로 꼭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미로 일단 해보자. 이런 좋은 취지에 시작을 하시다 보면 계약서 같은 거를 그냥 읽지도 않고 사인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계약서는 어떤 종류의 계약서건 이름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계약서에 사인하시기 전에는 변호사나 주변에 법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들한테 꼭 자문을 받고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세무조사라는 건 이제 소득이 많은데 탈세 혐의가 좀 있거나 뭐 소득이 굉장히 많아서 국세청의 이 감시망에 오르면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도 유튜버 분들이 대부분 현금으로 받는 수익들이 많아요. 행사를 다니거나 뭐 광고를 받거나 하면 계좌이체가 아니라 이제 뭐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현금을 받으면 어때요? 소득신고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현금을 받게 되면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유튜버가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나가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 분들은 내가 장차 미래에 유명해지고 수익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초기 단계부터 좀 세금 관련한 이슈들은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사실 세무사를 선임해서 기장하고 세무 일을 맡기는 게 큰 돈이 들지 않으니까 꼭 소득이 발생하면 가까운 세무사랑 상의하셔서 합법적으로 모든 소득을 신고를 하시는 게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실제로 유튜버 분들이 사과 영상이나 사과문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과문들이 그 변호사의 법적인 검토를 받고 나가고요. 저도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유튜버 분들 사과문 오면은 그 사과문 검토해서 나가는 건데 이 사과문은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글인데 자칫
잘못된 사과문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오히려 시청자분들한테 신뢰를 더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사과문을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그 사과문도 변호사한테 꼭 자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Winterland.